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0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썸네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사업자의 고발, 진짜 후폭풍이 일까라고 한번 의문을 제기해봤습니다. 네, 오라 관광단지죠. 단군 일의 제주 지역에서의 이른바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라 관광단지의 전 사업자인 박영조 회장이 어제 그 재민일보, 한라일보 그리고 제주신보 등 도내 세계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의 뭐 이렇게 죄목을 이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어떤 투자 정책 그리고 개발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거센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뭐 직무유기, 뭐 직권남용 요런 것들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별 큰 논란이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주목하는 언론이 있어가지고 저랑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썸네일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재민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라단지 자본검증 부적합 결론 후폭풍. 이따가 뉴스픽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건설업 활성화 반쪽. 재원아파트 재건축 세 번째 도전 관심이다. 네, 오늘 13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 안건이 상정됐다고 합니다. 국회 정상화 내년 예산안 오늘 본회의에 상정. 제2공항 갈등 해소 용역 재검토. 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를 구성하면서 이 활동비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이렇게 제주도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가 이제 어제 용역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일단 이해 당사자를 빼고 8명이 투표를 한 결과 5명이 재검토해야 된다. 적정하다 둘, 조건부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비 지급을 아무튼 이렇게 커트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21대 국회 입성 경쟁 시작. 지각 변동일까? 물차도름 출입제한 연장 2021년 재개방. 어린이, 노인 독감 백신 접종 저조. 외국인 관광객 무단 횡단 언제까지? 자, 대성호 실종자 수중수색 활기. 네, 그 새로 시신을 인양을 했고요. 선체 일부도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감귤 겨울철 대표과일 명성 흔들리나? 제주산 월동무 건강에 최고. 첫 번째 사설입니다. 엉터리 보고서 환경자원 총량제 폐기해야. 엉터리 보고서인지를 재민일보가 증명을 하셔야죠.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일과 가정 양립 어려운 워킹맘의 현실. 이렇게 두 개의 사설까지 봤는데요. 자, 픽기사 이겁니다. 오늘 일면 톱인데요. 이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 이 부적합 결론과 관련해가지고 후폭풍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부제를 보면요, 박용조 전 대표가 검찰에 원지사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고발, 네,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제기하는 문제를 이거 고발이라고 하죠. 당사자였으면 고소를 했겠죠. 어떤 거냐? 뭐 자본 검증을 하고 예치금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도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좀 약간 좀 다릅니다. 사실 이게 뭐 큰 문제도 되지 않고 이제 뭐 검찰에서 이게 설마 기소까지 될까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영조 대표 자체가 전 사업자라는 겁니다. 전 사업자, 현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지분을 말 그대로 넘겼어요. 화용그룹 쪽에. 그러다 보니까 박영조 대표가 입은 손실, 설마 박영조 대표가 전 대표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지금 JCC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증명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뭐 무슨 뭐 공사 착공이 됐다, 뭘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래단지처럼 사업이 진행 중에 이게 좌초됐다 그러면 이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겠죠. 하지만 지금 인허가 단계에 있는 이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그렇죠. 예. 직권남용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뭐냐 하면은 이 원지사와 제주도가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또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단지 자본검증과 그리고 예치금 요구했다는 걸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간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에서, 아니 뭐 법원 가더라도 뭐 검찰 단계에서도 이게 아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재민일보는 이걸 굉장히 좀 약간 큰 사건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주일보 보겠습니다. 악재 겹친 감귤농가 3중고 어쩌나. 지금 감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출하 시기를 조절하느라고 뭐 낮은 가격이라도 감귤을 팔고 싶은 감귤농가 지금 출하도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관 중인 감귤들이 많은데 이것도 결점과 부패가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감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연구 용역 제동,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재해 대책 10년 청사진 그린다.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 재도전. 원희룡 지사와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네, 이거 굳이 꼭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참 끈질깁니다. 4.3 평화재단 출연금 등 30억 원 증액 국회 얘기고요. 애완견 18 미등록에도 단속은 2건뿐이다. 윤창호법 시들레졌나, 음주운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억 원대 보험 사기, 산부인과 원장과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법원 기사고요. 버려진 양심에 클린하우스 철거되나, 이따가 뉴스픽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제주 노동자 근무 열악 권익 대변하기 위해서, 네, 관광노조라고 해야 되나요? 어제 민주노총 산하의 관광노조인데 어제 출범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관광지가 개별 사업장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때까지 관광지에서 뭐 어떤 노조를 설립한 경우가 많이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근무 강도도 세고 어떻게 보면 페이도 약하고 해가지고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분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 노후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 20-30년 된 아파트가 최근 신축 건물보다 더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튼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기대감이 프리미엄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민간 체육회장 선거 인수 논란 후폭풍. 네, 제주도 체육회가 다음 달에 이제 그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는데요. 이게 현 지사 그리고 전임 지사 측의 관계자들이 각각 이제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게 좀 벌써부터 열띤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명 정도 되는 선거 인수가 어제 확정이 됐는데 그 가운데 거의 뭐 한 30-40명이 읍면동장이 끼어 있더라. 네, 읍면동장이 끼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누구 쪽으로 하는 선거냐, 네,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설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사람은 아름답다. 지방분권 개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네, 좋습니다. 픽기사 이겁니다. 버려진 양심에 클린하우스 철거되나인데요. 예, 용담 이동에 있는 클린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용담 이동의 클린하우스인데 이게 뭐냐? 지금 기자가 이제 9일날 확인을 해보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오는 31일 클린하우스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됐는데 뭐 요일제 도우미 배출제 도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막무가내로 이렇게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예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건데 굉장히 이런 사례 자체가 이례적이다라고 이렇게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시민의식의 부재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좋습니다. 뭐 이런 시민 의식을 지적하는 기사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위치가 적절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곳에 버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 클린하우스 주변에만 뭐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를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주변 인구에 비해서 클린하우스가 작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다른 요인들도 아마 찾아보면은 시민들 입장에서 분명히 불편한 요인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좀 약간 뭐 물론 시민 의식의 부재를 고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좀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은 더 좋은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좀 약간 아쉬움이 드네요. 자, 한라일보입니다. 제주 인구 증가 정책, 인구 정책 기록. 평화재단 출연금 등 4.3 관련 예산 증액 국회고요. 지역경제위에서 재정집행 박차하겠다. 원지사가 뭐 회의하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U2, 되게 유명한 락그룹이죠. 첫 내한 공연을 했는데 그 스크린 백도어로 이렇게 뭐 여러 한국의 뭐 인물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주 해녀가 영상에 등장했다라는 뭐 그런 훈훈한 소식입니다. 재원아파트 재심이. 서귀포시 경기 침체에 자영업자도 힘들다. 오라단지 자본검증 법정 가나. 제주도 종합청렴도 최저 등급 꼴찌 불명예. 읍면동 주민센터에 간호사 배치 추진한다. 꽉 막힌 평화로 드림타워 들어서면 더 꽉 막히겠지라는 네, 그런 거고요. 언론 예산 지원 합리적 심사와 적극성이 필요하다. 뉴스픽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설. 발행 유료 부스 1위. 대표신문의 역할 다 하겠다. 네, 대표신문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총량제 도민 공감대 확보가 먼저다. 네, 좋고요. 자, 오늘 픽기사 이겁니다. 뭐 짧은 스트레이트 기사이긴 한데 4개 일간지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한라일보만 지면에 실었어요. 다른 데는 인터넷용으로 썼는데 지면에 안 실었더라고요. 자, 어제 그 참여환경연대와 환경운동연합, 곧자월 사람들, 그리고 주민자치연대 등 4개 단체가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이제 언론사 관련 예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언론사 114개라고 해요. 아니 뭐 제가 하고 있는 제주파타컴 1인 미디어도 뭐 서류상으로는 언론사이긴 하니까 저도 뭐 포함되는 거네요. 72억 8,700 오탈자가 났네요. 영을 하나 뺐어야지. 네, 72억 8,75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예산 편성만 그렇지 뭐 기금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예산 등을 포함하면 아마 1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산의 뭐 언론사 지원 예산의 문제가 뭔고 하니 공모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언론사 광고 지원 예산은 전체 88건 가운데 88%인 78건에 달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서는 굉장히 이제 보조금 한번 받으려면은 뭐 500만 원짜리라도 하나 받으려면은 공모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짜내야 되고 뭐 아무튼 여러 뭐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데 언론사는 너무 쉽게 받아먹고 있다 이거죠. 너무 쉽게. 예, 그래서 합리적 심사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도 꽤 많을 겁니다 아마. 네, 한라일보도 아마 꽤 많은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좀 약간 글쎄요, 이 시민단체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서 한라일보에 그나마 이제 좀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뭐 좋습니다. 뭐 대표 신문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 아주 칭찬합니다.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신보입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차질 말씀드렸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 내려진 거. 오라단지 자본검증 법적 공방. 내년 국비 증액 170억 넘을 듯.
제주도민 택배비 부담 줄어들까? 제주도가 이제 택배 사업에 대해서 이제 택배 수수료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라는 소식이고요. 재정 집행률 90% 달성하기 위해 안간 힘쓰고 있다. 영어 교육 도시 2단계 사업 좌초 위기. JDC는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은 못하게 하고 있다. 좌초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원 아파트 재건축 재도전. 제주공항 이용객 3천만 명 돌파 초읽기. 윤창호법 불구 음주운전 여전하다. 마라도 면적 25배 농지 사라졌다. 스쿨존 교통사고 급증. 안전의식 시급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률 껑충. 뉴스픽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설입니다. 질토랩이 돌하르방 제자리 찾기 기대 크다. 네, 질토랩이라는 뭐 문화 역사 관련 사단 법인인데요. 돌하르방 제자리 찾기 그런 운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물론 기대가 크긴 한데 제주신보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화재 키우는 소각행위 이제 그만하자. 좋습니다. 뉴스픽 이겁니다. 취업 후 상환해야 되는 학자금 체납률이 껑충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모두 367건으로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왜? 구직난이 어려우니까. 보겠습니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직 후 갚기로 약속한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국세청 국세 통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 체납 건수를 본 것 같아요. 총 체납 건수가 367건으로 체납액이 3억 5,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취업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겠죠. 아무튼 좀 안정적인 일자리 그만큼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항상 이런 기사를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참 무겁습니다. 좀 좋은 일들 많이 새해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칼의 10분 브리핑 12월 20일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우연판 녹화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10분 브리핑 조금 오후 늦게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전에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오후에 여유 있고 좀 잘 준비해가지고 천천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